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국회로 가죠. 쌍특검, 간호법 등 강행 처리. 어제 야당 주도로 법안이 대규모로 처리되거나 추진되거나 그랬어요. 네, 두 갈래로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쌍특검입니다. 근데 법안이 다 처리가 된 건 아니고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 빨리 처리하는 고속도로를 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쌍특검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요거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으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건이죠. 당초에 세 개 안이 있었어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정의당 안으로 올렸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연합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고요. 역시 국민의힘 빼고 이제 다 두 건 다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게 됐습니다.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게 되면은 법사위하고 본회의 합쳐가지고 총 240일 내에는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장 기간 240일 후에는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올해 말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다음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한 거 말고 법안 실제 처리된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간호법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최현숙 의원은 또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았고 또 김혜지 의원도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의료법도 함께 처리가 됐는데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고 이상의 형은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법안 처리는 아니지만 이 방송 3법, 방송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KBS, MBC, SBS 방송 3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사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정당 외에도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나 학계 이런 데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좀 바꾼다 이런 내용이 초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뭐 여러 가지가 처리가 되면서 국민들도 좀 어수선하실 수 있고 그래요. 일단 여당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면서 퇴장까지 한 상황.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회의에서 피켓 들고 항의하다가 투표할 때 되면은 집단 퇴장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안건 있을 땐 다시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항의하고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본회의 다 끝나고는 또 국회에서 규탄 대회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당이다 보니까 완전히 국회를 좀 보이콧하거나 이러긴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라고 뭐 의석수는 너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걸로 들어왔다 보이고요. 나갔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근데 의료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쌍특검은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좀 취재해 보셨어요? 네, 일단 용산이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방미 떠날 때부터 용산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없는 기간에 본회의가 잡혔으니까 이때 어느 법안까지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도 저도 용산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의장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정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들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좀 부글부글하면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맞느냐, 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올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지금 외부적으로는 단일 대우가 잘 갖춰져 있는데 좀 불안감이랄까요? 불만 같은 것들도 좀 감지가 되는 게 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중간에 이제 뭐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반란표 나올까 봐 그러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최현숙 의원 거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외에도 혹시 좀 반란표가 나올까 봐 단속을 한다라는 거는 지도부가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근본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이유는 이게 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흐른 것 같은데 당에서 협상을 온전히 제대로 했느냐 이것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의석수가 적은 쪽이 힘이 국회에서는 약한 건데 힘 약한 사람이 지는 거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여론의 지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도 좀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쌍특검이나 간호법 같은 거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역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상관없다. 그렇죠. 거부권을 써도 거부권을 좀 반복하는 이미지가 여권에는 부담이 될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안 하면 그냥 처리가 되니까 좋은 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다른 직업군, 의료계 다른 직업군들은 대체로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왜 추진을 하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이런 전략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간호사 직업군이 좀 똘똘 뭉쳐 있는 편이 있고 그러니까 협회가 좀 단결이 잘 돼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뒤집어 쓰는 문제는 아니고 또 똘똘 뭉친 이 간호사 직업군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도 좀 깔려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방미 소식보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올라왔을 만큼 어제 좀 큰 뉴스였어요.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씩 좀 뜯어서 볼게요. 예, 먼저 예.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아까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법사위 6개월, 본회의 2개월, 그럼 딱 12월이잖아요. 예. 이거는 뭐 총선용이죠. 예, 그때 일단 50억 클럽에서 여러 명이 타겟에 오르겠지만은 상당수가 이제 검찰 출신들이고 뭐 법원 대법관도 있지만은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당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 그리고 그 당시에 반대쪽에 변호인이었던 뭐 박영수 변호사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때문에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박영수가 가장 이제 타겟이 될 거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전국에 한번 뒤집어지고 각종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노리고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지금 무슨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확정적으로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12월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간호법, 이 의료법 요거는 좀 복잡한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의료법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이면은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왜 이런 법이 나왔냐면은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역에서는 그게 꼭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잘못해서 금고 이상 나오면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전문직인 의사들은 왜 안 그러냐라고 해서 이거를 형평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의사들은 아니 의료법을 잘못해서 하면은 몰라도 내가 뭐 음주운전했다고 왜 내가 진료를 못해? 교통사고에서 금고 이상 내도 자격증 박탈이다. 예. 근데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인데 의료법의 위반이 아니어도 자격증 박탈 이러면 이제 또 뭐 다른 직업간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직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고 다른 직역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사들에 대한 특권층이다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의사가 의료 사고 내도 다시 의사 면허 재교부 받는 게 95% 이상이에요, 막. 그러니까 의료 사고에 대해서 제한하는 네. 거를 그걸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교통사고나 뭐 이런 예. 것에 금고형까지 적용받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 뭐 이런 차원에서 맞느냐 이 문제 제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총파업 하겠다라는 건데 의사들 총파업도 지금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아.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상황에서 총파업하는 게 맞느냐, 이게 명분이 있느냐, 이게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의료법이고 네. 간호법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간호법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의료법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의료법은 모든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별도로 간호사와 관련된 거는 따로 떼낸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게 이 의료계가 일종의 계급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카스트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점에 브라만인 의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뭐 이게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지휘 체계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빠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따로 뗀다. 예. 법으로 해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와 뭐 지위와 이런 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연합을 한 게 제가 보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호조무사, 예. 임상병리사, 응급치료사 이런 다른 13개 직군에선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간호사만 저렇게 떼내가지고 간호사한테만 특별 대우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전문가들도 그 얘기는 해요. 이거를 만약에 손보려면은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이거에도 그 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돌아가야 된다? 되는데 어. 간호법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역에서 이를테면은 노인들 이제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무조건 의사를 둬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 의사 숫자가 워낙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면 간호사 몸값이 엄청 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한 거겠지만은 직역 간 갈등이에요 지금. 그 조정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노조의 가장 큰 덩어리가 간호사 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된다라고 보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의사들하고의 약간의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거라서 복잡하네요. 예, 이걸 좀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 예. 보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자, 요 문제는 오늘은 아니고 월요일 정도에 조금 더 따로 떼서 이게 오늘 끝날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따로 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미국으로 가야죠. 박순봉 기자. 네. 강철 같은 동맹부터 팝송까지. 예, 방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한미 정상 회담은 있었고 그 외에도 일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 진행됐습니까? 네, 후속 일정들 쭉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예.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뭐 박찬호 선수라던가 뭐 안젤리나 졸리 좀 유명인들도 왔습니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제 건배 제의를 할 때 역시 동맹을 강조했는데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이렇게 제의를 했고 좀 인상적인 장면은 지금 영상으로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윤 대통령이 팝송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이 혹시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예, 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e music died. 예, 이제 만찬장에서 있었던 즉석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공연이라고 네, 할까요? 즉석 공연. 네, 1분 정도 노래를 불렀고요. 예. 노래는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였습니다. 예, 예. 학창 시절 애청곡이라는 걸 알려져 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부른 거고요. 근데 방금 보신 대로 뭐 환호도 있었고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맥클린 친필 사인 담긴 기타도 선물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돈 맥클린의 친필 네. 기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겁니다. 상원 의원 다 모인 자리에서 했고요. 한 43분 정도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고 오죠. We'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대한민국은 us.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그리고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BTS 있었을 수 and 있지만 Blackpink. BTS와 블랙핑크는 아마 아실 겁니다. freedom 따라서 brings peace. 자유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 Safeguards freedom. 평화는 Freedom 다시 and 자유를 peace 지켜줍니다. are sources 자유와 of 평화는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They 혁신을 bring 만들어냅니다. prosperity and abundance.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영어 연설이었어요. 예. 자유가 46번. 네. 46번.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에 진짜 저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참, 영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자유가 자유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자유가 많이 나왔던 게 취임식 때였습니다. 예, 예. 그게 35번 나왔거든요. 그때를 뛰어넘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싶고 그걸 또 우방과 나누고 싶은지를 이제 확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가짜 뉴스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 연설에서요? 예, 이번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4.19 기념사에서도 가짜 뉴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야당을 공격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허위 선동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맞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유로 귀결이 됐어요. 북한의 핵 도발이나 무력 도발도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으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위협하지 말고 빨리 대화로 복귀해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자유로 이제 귀결되는 이런 뭐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경제와 관련해서는 호혜적 관계를 이제 부각을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자리 창출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했고 미국의 한미 동맹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시혜를 받다가 그러니까 구호를 받다가 구호를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가장 성공한 한미 동맹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원들의 많은 이제 박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호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뭐 이것에서의 안보와 경제면의 평가. 이것은 지금 사실 엇갈리는 뭐 평가들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죠. 여야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오늘 2부에 말해서 현역 의원 두 분, 성일종, 전재수 두 분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뒤에 있었던 만찬 또 의회 연설 전해드렸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그나저나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가 됐어요. 내용이 확정이 됐어요. 네, 정부가 만든 안이 발의가 됐고요. 특별법이니까 2년 한시 적용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 구제책일 텐데요. 법안이 이제 실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피해자들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예전에 우선 매수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매로. 또 하나는 이거를 낙찰받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선 매수권을 LH 이제 공사에다 넘겨가지고 LH가 산 다음에 거기에 공공 임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피해자에게 매수권을 우선 준다. 저는 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계속 살고 싶어요 하면은 LH가 공공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 형식으로 해준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좀 싸게 월세나 전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건들이 있어요. 총 6개를 달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또 피해자가 다수여야 되고 또 뭐 서민 임차 주택이어야 되고 또 뭐 보증금 상당액이 손실돼야 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피해자 대책위는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르기 위한 기준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이것도 좀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 대책위 쪽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좀 보전해주는 방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오늘 2부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 출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 질문하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